어디 선생님? 네, 어디 선생님? 네, 빠빠빠빠빠빠 어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 피아노 선생님 강연미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인스타 학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교과목은 어디 8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2014년도 강남 유치원 방과후 음악계를 휩쓸었던 오디와 전 세계를 강타한 예술 융합 프로그램이자 스마트잇을 합쳐서 오디 8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탈리아의 트레비 분수인데요. 이 분수의 원래 목적은 식수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예술 정수기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연예인들 특징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을 모두 오디 음악과 함께 키웠다라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책의 연예인 자녀 음악 프로그램으로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오디와 이 스마트잇은 예술 교육계의 샤넬과도 같아서 누구나가 알지만 누구나가 배울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어머님들, 아이들 태어나면 비싼 우유, 좋은 우유, 유기농 우유 찾으시죠? 이번 기회로 유기농 예술 교육으로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음악, 어릴 때 왜 음악을 배워야 될까? 오디란 뭐지? 오디에서 배우면 뭐가 달라질까? 엄마표 오디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되며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지?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아 음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디 음악의 창시자이죠. 에드윈 고든은 음악 소질을 크게 두 가지로 고정적과 유동적 음악 소질로 분류했어요. 단어가 되게 어려우시죠?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정적 음악 소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고든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 특히 뇌를 연구했던 카이스트대 이경면 교수님께서는 음악을 배울 땐 골든 타임이, 즉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 음악을 배울 때 나이, 7살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7세가 지나면 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음악적인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특히 뇌를 연구했더니 음악을 배우지 않았을 때, 음악과 함께 공부했을 때 뇌의 모양이 어떤가요? 지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음악은 내 기분뿐만 아니라 뇌의 모양, 두께, 뇌파 모두 다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시대별로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어릴 때 부모님이 예술적 바탕을 다 갈궈줬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나무를 지금 보고 계시죠? 느낌이 어떤가요? 첫 번째, 못생겼다. 두 번째, 아니 지금 음악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를 왜 보여줘? 나랑 상관없다. 세 번째, 우와,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너무 예쁘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되시나요? 프랑스에서 어릴 때 아이한테 이 나무를 보여주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뭐 학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나무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스카이죠. 그랑제골에 들어갈 확률이 무려 60%나 되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역시도 불확실무이언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와서 정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자꾸 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 왜 나는 시를 알려주고 자꾸 정치는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미천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 아이에게 어떤 예술적, 음악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냐에 못해 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유동적 음악 소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물가가 뭐 고만 하더니 꼭 명절이 되면 식자재의 가격이 변동이 되죠. 이것과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평소에 아이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8% 정도의 음악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상위, 하위 각각 16%씩 왜 이렇게 태어나면서 음악을 못하는 아이, 그리고 잘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아이들도 부모가 음악적인 환경을 잘 제공해주면 상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음악적인 환경을 잘 제공해주지 않으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냐에 따라서 내가 비록 타고난 건 음악적인 소질이 낮지만 올라갈 수도. 정말 잘 타고났지만 부모가 음악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되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인데요. 하워드 가드너 역시도 사람의 지능을 8가지로 분류를 하고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으로 분류했죠. 그래서 강점 지능으로 더 강하게, 그리고 약점 지능은 강점 지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에서 이론은 다르지만 같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밥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이 문화, 예술을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점은 아이의 마음의 밭을 갈궈 준다라는 점인데요. 이 밭이 갈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이라는 씨앗, 영어라는 씨앗, 수학이라는 씨앗을 뿌려봤자 다 흩날려져 나가는 씨앗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어릴 때 예술적인 밭가리를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두 번째 오디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미스트롯 성가인 씨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저희 부모님도 광팬이신데요. 처음에는 음원을 따라서 막 따라 부르시더니 나중에는 그 음원 없이도 혼자서 노래를 막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디에이션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 음악이 머무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오디에이션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베토벤이 있을 것 같아요. 베토벤도 말년에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음악을 상상해서 교향곡 9번을 작곡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종대왕도 왜 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못 본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줘서 낮추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세종대왕은 농인, 즉 여기 보시면 용용자에 귀 이자를 써서 용의 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듣거나 보지 못하지만 용이 사는 나라에서는 보거나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특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관이 더 발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악사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디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먹일 때 쉽지 않죠. 이렇게 잠투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가 밥 냄새를 풍기고 달그닥 달그닥 거리는 소리를 아이에게 노출시켜주죠. 피아노, 이 음악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아노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점, 바로 밥 냄새, 즉 노래 냄새입니다. 여기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설거지를 배울 때 사용 설명서를 읽고 하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것처럼 이 피아노를 배우는 방식은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고 해서 언어와 음악을 배우는 습득 방식이 똑같다라는 점이죠. 왜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가 말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읽고 쓰는 형식을 거치는 것처럼 음악 역시도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그 다음 따라 부르고 그 다음 악보를 보거나 쓰는 독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 피아노 학원은 이게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바로 피아노 앞에 앉혀서 독보하게 하고 쓰게 하고 그 다음 피아노로 앉히게 하잖아요.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방식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점이죠. 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식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맛있는 노래, 맛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선법들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멸치 육수를 만들 때 멸치 하나로만 넣어서 만드는 것과 다양한 식재료, 대파, 무, 양파, 표고버섯 이렇게 넣어서 멸치 육수를 만드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어리꼬지도 있고 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 꼬지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장조와 단조만 배우게 되죠. 하지만 이 오디에서는 도리아, 에올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등 그리스 선법에서 가지고 온 선법들에 대한 노래로 굉장히 많이 부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 장조, 단조의 노래만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디는 오디 1, 2, 3에 수록되어진 곡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삐삐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야라리리리 야람바람 야라리리리 야람바람 야라리리리 야람바 이런 노래. 그 다음에 신호등. 오늘 우리 장조라서 그런지 되게 신나죠. 자, 그리고 삐삐새는 가사가 없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야라리리리 야람바람 가사가 없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물감놀이는 글리산도를 배우는 주법인데요. 왜 글리산도는 대학교 때나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주법이죠? 맛있는 과일로 초콜릿을 만들 수 이런 있어요. 노래도 있고요. 먼저 그래서 딸기로 오디에는 다양한 딸기 헌법으로 초콜릿 된 노래를 새콤달콤 배울 수 딸기 있다는 점이죠. 초콜릿 딸기 초콜릿 새콤. 자, 두 번째,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과 국이 필요한 것처럼 노래를 배울 때도 리듬과 선율, 즉 노래 챈트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노래만 배우죠. 리듬은 좀 뭐 한 번, 두 번으로 되게 좀 적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사와 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딴딴딴딴딴딴딴 들으면 바로 학교 종이가 딱 떠오르시죠? 그런데 가사가 있으면 그 노래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야라리리리 야람바람 이렇게 가사가 없는 노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박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4분의 2박, 4분의 3박, 4분의 4박 조금 더 나아가면 민요 뭐 8분의 6, 8분의 9, 8분의 12가 다거든요. 하지만 이 오디에서는 4분의 3박자로 갔다가 갑자기 4분의 2박으로 갔다가 아까 들었던 삐삐새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뭐 8분의 8박자
그런 다양한 변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그런 다양한 박자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 같은 경우는 피아노 교육계의 오트 퀴즈인가도 같은데요. 오트 퀴즈는 왜 최고급 요리 식사 문화로 가스트로롬이라고 하죠. 10가지 코스로 3, 4시간씩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식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피아노 역시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그냥 각방에 넣어서 악보를 보게 하고 연주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프랑스의 그런 오트 퀴즈처럼 코스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토리, 소품, 오디 플레이북, 피아노 연주로 안내하는 단계로 짜여져 있고요. 저는 이 스토리 대신에 명화를 대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말로 배운 것은 10%지만 그림으로 배운 건 약 65%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명화로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번부터는 명화로 넣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글리산도 주법을 그 드가의 발레 연습으로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소품,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하고 플레이북으로 어떤 주법으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미술 활동, 만들기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로 안내하는 그런 코스별로 저는 이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디는 아동 중심 철학을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 그다음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왜 정말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릇에 담겨지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로그램 역시도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낮춰서 부른다면 저는 그 교육의 효과는 정말 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 같은 경우는 오른손 나와주겠나요? 왼손 나와주겠나요?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이죠. 자,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배울 땐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고 해서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같다라는 점. 그래서 피아노를 배울 땐 노래를 듣고 부르고 그 다음 악보로 피아노로 오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집에서 노래 냄새가 폴폴 나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맛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선법,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국 빠뜨려 놓을 수 없죠? 밥과 찌개 혹은 국이 필요한 것처럼 노래에도 리듬과 노래, 즉 선율 챈트를 같이 배워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가사가 없는 노래가 많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고 노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정말 어떤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건 역시 오디 같은 경우는 아동 중심 철학으로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말투, 오른손 나와주겠나요? 왼손 나와주겠나요?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음악계의 오트 퀴즈인 그래서 피아노 하나만 달랑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화로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한 뒤 다양한 악기 그리고 소품들로 아이들에게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귀, 마음을 열어주며 플레이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단계로 코스로 진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엄마표 오디에이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원래 오디 피아노만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댓글에서 스마트 에잇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림이야 제가 뭐 얼마든지 이렇게 뭐 보고 읽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클래식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론이 별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네, 박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서양 음악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 국악 저는 가야금 전공이기 때문에 판소리와 민요를 지금 특강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오디 피아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디 피아노는 1, 2, 3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디 1권은 1권부터 6권까지 각각 2곡씩 수록되어져 있어 12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오디 두 번째 2는 7, 8, 9에 해당되는 권수고요. 각각 4곡씩 총 12곡. 오디 3은 10에서 12까지 이것도 12곡씩 총 36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는 왜 스토리 대신 명화를 삽입해서 같이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피아노를 배울 때는 손도 배워야 되고요. 자세도 배워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래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명화를 통해서 아이와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자세들을 노래로서 같이 배우고요. 그 다음 삐삐세로는 검은색 건반 2개, 그 다음 검은색 건반 3개를 동시에 연주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물감놀이는 글리산도라고 하죠. 다양한 그런 음색을 들을 수 있는 주법입니다. 그리고 3개를 배웠었죠? 그러면 그 검은색 건반 3개를 차례로 연주하는 해달별, 그리고 검은색 건반 2개, 3개를 배웠으니까 이제 합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까만 고양이라는 곡을 통해서 검은색 건반 5개를 차례로 연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좀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DM을 주시면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통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톡방을 운영을 해서 서로 후기라든지 좀 이렇게 힘듦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비공개 인스타를 통해서 라방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통해서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게 비공개 카페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수님의 서양음악사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피아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라방을 딱 진행을 해서 어머님들이 쭉 들으실 수 있도록 했는데 직장맘이시거나 좀 시간이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노래, 피아노, 명화, 오디 플레이북 코칭을 따로 분류를 해뒀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바로바로 짧은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주책이라든지 음원, 반주 음원들은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넣어놨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바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마트잇은 나라별. 저는 그 어떤 그림이라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났던 나라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 인스타 계정에는 좀 맛보기 샘플 영상으로만 올려두고 여기에다가 풀 영상을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인스타에도 제가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책만 따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마표 수업의 장점. 첫 번째, 슥색권이죠. 씻거나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바로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슥색권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수업을 할 때는 아이의 엄마의 그런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컨디션을 엄마가 맞추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연락 오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월 속성반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요. 3개월 수업을 진행하시는 어머님들은 교재비는 원래 어머님들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낮잠 시간에 두드리지 않는 새벽 배송. 네, 카페로 다 배송이 되기 때문에 카페로 어머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중이에요. 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배송비가 무료라는 점. 그리고 저는 제일 큰 이점으로는, 이제 음악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피아노를 생각할 때, 그리고 노래를 생각할 때, 맨 마지막에는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OD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DM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청 양식은 제가 프로필 상단에 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거기다가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OD 소개 세미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